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집은 보니까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을 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맞고. 2번 낮은 세율 이거 1번은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서 단 2번 나왔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취득세에서 지금 분양권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례가 나오기 전에는 특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분양가격이 있다, 공급가격이나 분양가격이 있다 그러면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산 사람이 프리미엄 주고 샀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나중에 아파트 완공돼서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때 분양가격보다 이제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 이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P로 떨어진 지역은 자, 분양가격이 낮게 마이너스 P로 떨어진 지역은 또 분양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XX들 아니 이게 프리미엄 붙었을 때 이 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하고 마이너스 P로 떨어졌을 때 분양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하고 이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나오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분양가격보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만약에 낮다 그러면 요 실제 지출 금액 있죠? 요 실제 지출 금액 요것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낮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분양권 산 사람이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설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국수공판법도 객관적 취득이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할 때 해당 부동산 취득하기 위해서 이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약정한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자, 약정한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분양가격이 아니라 이 실제 지출금액, 실제 지출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꾸면 분양가격으로 한다고 바꿉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이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보시니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 순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거 한번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공유물이 있어요. 가불이 공유한 부동산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주 못 보는 건데 한번 보세요. 공유물이 있었는데 공유물을 분할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각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랬을 때 이거 이 전체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 순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요거 소유 지분을 제외한 자기 소유 지분을 제외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의 시가 순액으로 할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전체 시가 순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인트는 바꾸면 여기를 바꿔요. 전체 시가 순액으로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니면 이거 바꿔가지고 이거를 추가 취득하는 자기 소유 지분을 제외한 부분의 시가 순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게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4번 보시면 일반 건축물을 개수해서 고급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 건축물을 개수해서 고급택이 된다. 그러면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데 여기서는 이 증가된 건축물 가액 있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여기를 바꿔요. 전체 가액이 아니라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또는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등을 해서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거 만약에 3억이었는데 일반 건축물 3억이었는데 이게 10억이 됐다 그러면 요 전체 가액이 아니라 10억 전체 가액이 아니라 여기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요. 얼마에 지금? 7억. 증가된 건축물 가액 요 7억에 대해서 7억 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 여기다가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 등을 통해서 고급주택 고불확장이 됐다. 사실성재산이 되면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지 전체 가액이 아닙니다. 맞고요. 또 4번, 5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세율 적용에서 나오는 건데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한 자가 다른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하느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사업용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공장 신설 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 이렇게 바꿔요.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달라요. 그랬을 때 누구한테 중과세할 것이냐? 누구한테 중과세한다고요? 이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꾸면 뻔하죠. 공장 신증설한 자와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율 적용과 관련한 내용. 근데 전체 가액에 중과세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4번 지문 같은 것도 요거 비교해 보면 처음에 토지 건축물을 취득했는데 표준세율을 세금 냈는데 5년 내에 이게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해서 일반 토지를 취득했는데 용도변공사에 착공해서 사치성 재산입니다. 골프장이 돼요. 그래서 5년 내에 만약에 이게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해서 사치성 재산이 됐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요거 중과세율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이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고 만약에 이게 토지 건축물 짓고 5년 내 과밀옥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전체 가액에 대해서다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거고 일반 건축물이라는데 증축, 개축, 개수에 해서 고급주택 고불확장이 되거나 원래 사실성재산이었는데 고급주택 고불확장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중과세한다 이런 것들. 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자가 다른 때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한번 깊은 내용이지만 눈에 익혀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봅니다. 12번 문제는 거의 다 맞히셨는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을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우리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별장, 골프장이에요,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연권이에요, 골프장. 자 별장, 골프장, 고급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5가지가 사치성재산이죠. 네. 고급선박이란 취득 당시는 골프장이고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고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몇 배? 4배, 몇 분의 400,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요. 고급주택을 취득해서 며칠 이내 용도변경세에 착공한 경우 중과세하지 않는다? 고급주택, 고불확장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 60일. 취득세에서는 하여튼 며칠 나왔다.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국가 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그 지자체 장객의 매각 통보 이것만 며칠이요? 30일이고 그것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 60일입니다. 자 이래서 정답은 여러분요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받고 13번 문제 봅니다. 13번이요. 13번도 잘 맞히셨어요. 보면 거주자가 국내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 틀리면 안 되는데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한다는데 우리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사성재산 나왔다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합니다.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임시건축물. 근데 사치성 재산 나왔다. 지방세에서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별장 무조건 과세입니다. 1번 정답이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법령이 정하는 농어촌주택 제외하고 이라면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도 별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 별장이냐 아니냐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하는 거고 어디 있느냐로 판단하는 거 아니고 또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데 임직원이 사용한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이 됩니다. 개인 법인 소유 관계없고요. 3번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런데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양도당시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기준시가로 바꿔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양도세에서는 4번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은 초과투진세를 적용하고 그렇죠? 별장은 몇 프로고? 4%고 그래서 재산세에서 같은 고급주택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투진세율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별장은 4%고요. 5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고가주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노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9억 초과노택이고 항상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1번 정답이었고요. 14번 문제 봅니다. 14번은 좀 틀리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납세 의무와 관련한 것은 올해 중요하다고 잘 제가 알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이거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우리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뭐로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증여로 취득하는 거 보는데 다만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그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경우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또 대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럴 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대가 입증되니까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바꾸면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꿔요. 유상, 무상 이걸 주의하는 게 포인트고요. 대가 입증되니까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2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에 그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자 부담보증에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 요건 뭐로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가 갚아야 돈을 대신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다만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부증일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상으로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봐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도.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담보증여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담보증여 한번 봅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죠. 부담보증여.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자 부담보증여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차입금이 있죠.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부담보증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이것은 뭐로? 유상취득으로 보고 취득세에서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다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근데 예외적으로 대가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요거고 근데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요 이외 자산은 요거는 뭐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자, 이 얘기죠. 그래서 채무, 부담부 증여 이렇게 딱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자, 수령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히 유상추로 보고 배우자 직기점 속간에는 대가 입증이 안 되니까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무상추로 봅니다. 맞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거 누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까? 예? 자, 건축물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취득자가.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바꾸면 이렇게 바꾼다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여기서 이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건축물 건축이 수반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의무자?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고 여기 헷갈리겠네요. 지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고. 근데 건축물 건축하면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만약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 부속 토지 내에서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 건축물 취득자예요. 자, 근데 건축물 취득자인데 토지 소유자라고 바꿨죠? 저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바꾸면.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것도 아직 시험에 개정이 되고 안 나왔으니까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이요. 신탁법 중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습니다.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거니까 비과세.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고 돌받은 것뿐이니까 비과세. 근데 이렇게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는 이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바꾸면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본다는 거. 다만 이 경우에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거 이 문제 5개의 질문들 다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꼭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납세의무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은 이것도 많이 좀 틀리신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네요.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이 갑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설정자인 갑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요?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이 채권자니까 채권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자는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설정 등기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고? 설정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설정 등기는 권자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증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기간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입니까? 등록하기 전까지.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그래서 이거 상속증여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포함해서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꼬십니다. 넘어가면 안 되고요. 등록하기 전까지고. 3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인 경우와 물건의 등기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통합됐잖아요. 예? 우리가 이거 기초과정에서 11월, 12월에 배우는 거. 자, 우리가 취득세 옛날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신고 납부하고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을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이요.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 신축, 재축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 승계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취득세 비용, 옛날 등록세 비용이 통합된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취득세 내면 돼요. 그러면 등록세 안 내, 등록면허세 부과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등록세는 없어지고, 근데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면허세랑 통합이 돼서 우리 2011년도부터 이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옛날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된 거예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이름이에요. 자, 그런 건데, 그럴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등록면허세 등록에 제외합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었죠?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이런 것들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 면제하고 승계 취득할 때 과세예요. 그럼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이럴 때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또 보세요. 이럴 때 등록면허세 부과되고, 또 그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 선에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등록이라든가, 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거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될 때, 취득세는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저당권 말소 등기하는 경우 과세 표준 채권 금액이다 하는데, 저당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할 때가, 자,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하는 거니까 설정이나 이전 등기가 채권 금액이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런 건 뭐예요? 건당, 건수, 건당, 건수입니다.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요. 5번에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등기할 때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까? 좌우지간 아까 얘기했듯이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정답입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또 한번 보시니까 1번이요. 감가상각의 사유로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할 경우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우리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럴 때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하죠.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작년 시험에 나온 것이, 작년에 이거를 이렇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작년에 바꾼 게 어떻게 바꿨냐, 시험 지문에 나온 것이, 정답 지문이 아니구나, 정답 지문 아니었는데 작년에 나온 것이 어떻게 바꿨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엑스죠? 변경 전의 가액 아니고 증명 여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이렇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1억이었는데 자, 감가상각 사유로 가액이 9천이 됐다. 그럼 등록에서는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
이때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변경된 가액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변경 전의 가액 X입니다. 2번입니다. 가등기 경우 등록면에서는 둘 다 되죠? 채권 금액 부동산 가액. 자,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부동산 가액 과세표준하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으로 하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에다가 세율은 소유권 이해관리들은 등록면에서 무조건 뭐예요? 1,000분의 2고요. 맞습니다.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 등록면에서는 1,000분의 8이다. 여러분 우리 등록면에서의 세율을 어떻게 했냐?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보 8.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무조건 뒤에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의 8 15 1,000분의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맞죠 여러분들? 상삼 8. 과세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상삼 8. 4번 임차권 설정 등기 경우 등록면에서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다. 임차 보증금 아니고요. 소유권 이해관리 세율은 다 1,000분의 2고요. 토지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면에서는 증가한 가액의 6,000원의 세를 정한다. 자, 취득세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 특례세율을 정하는 거고 등록면에서는 자, 변경 등기니까 말소 등기 변경 등기니까 보다 건당 6,000원의 세를 정합니다. 변경 등기니까 건당 6,000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다음은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7번도 좀 틀리신 분이 좀 되시는데 1번 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면허세액을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이고 이거 신고오제죠? 등록면허세 신고오제. 단골로 나오잖아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할 자가 신고 기한 내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영수증 갖고 오면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이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틀렸습니다. 무신고,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깎아준다고 그래도 틀려요, 여러분들. 뭐 50% 감면한다 이래도 틀려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나왔고요. 2번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당해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과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등록면허세 며칠 내? 60일 내. 등록면허세는 요 경우 추가 신고 납부만 기간이 나와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해주고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비과세니까 해당되지 않지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할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요. 자, 그래서 요거 추가 신고 납부기한 나오면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나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의 보통 징수예요, 신고 납부 요 세 개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요 경우만 기간이 나오죠, 60일. 맞습니다.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정답은 뭐 2번이고요. 3번 납세지 자 작년에도 나왔고 단골로 나오잖아요.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별거 아닌데도 잘 나와요. 등록면허세 납세지 자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주소지 틀렸습니다. 4번 보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이고 취득세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순액, 이게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고 대도시, 단 대도시 중과 제업종은 중과세지 않고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수율의 2배를 뺀 세율 중에요. 이건 취득세가 대도시 내 중과세 이렇게 중과세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간단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냥 표준세율의 몇 배예요? 3배.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17번, 2번이었고 18번 문제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18번이요. 자, 이거 잘 맞추셨는데 이거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분 재산세 생기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토지분 재산세 생기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가서 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상이니까. 2번 봅니다.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세 비과세하는데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된 묘 포함해서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여러분 보세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자 비과세한다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요거는 자 보세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죠. 공짜로 내 빌딩이나 토지를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고맙긴 한데 재산세 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자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지금처럼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국가지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지금 살라고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미리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된 것으로 봐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된 것으로 봐가지고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된 것으로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비과세 틀렸습니다. 3번이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비례세율,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 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토지 세율구조.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다. 이거고. 자, 납세지는 당연히 물건 소재지로 가야죠. 지방세. 토지 소재지로 가나 시군구에 납부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정답 2번 틀렸고 4번 봅니다. 과세표준은 토지잖아요. 지금 토지에 대한 재산세니까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시가준액 또는 개별 공시가에다가 공정시장가율을 반드시 곱해야 되는데 몇 프로? 70% 곱합니다.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율.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려요. 반드시 공정시장 곱하고 납기는 토지니까 언제입니까?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자, 요거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부가징수세액이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요?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일 때 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 등 이름 틀려요. 자, 이렇게 써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도 잘 맞히셨는데요. 자, 다음은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토지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토지의 분리별도 종합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토지분 재산세상에는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지만 주택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가서 하니까? 주택분 재산세상이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상이 된다. 그렇죠?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실질과세는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가액이 6억 원인 경우 세부담상은 100분의 150이다.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세부담상은 몇 프로입니까? 150%입니다. 150%. 5번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틀렸는데 일단 뭐가 틀렸어요? 그렇지.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있어요. 그렇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유 발생일도 10일이 아니라 과세의 기준일로부터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요? 과세의 기준일로부터입니다. 과세의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재산 상태 변동이 있거나 권리 변동이 있거나 뭐 그런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정보구청장한테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런 신고를 해주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정확한 재산 상태, 정확한 납세 문자 파악해서 재산세 부과 고지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 지자체장한테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납세 고지서 날라오면 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 파악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걸 좀 신고해달라는 협조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되지 않고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과세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겁니다. 하여튼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요. 신고 안 해도.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면 자, 이것도 그래도 잘 하셨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그랬습니다. 해당 토지의 관련 요건은 갖춘 것으로 가정한다. 여러분 터미널용 토지요. 우리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나왔네요.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갓산정공사, 공항공사 이런 공사 토지 등은 이거 뭐예요? 0.2%, 0.2% 분리대상 토지입니다. 분리대상 토지니까 세율은 뭐예요? 구조는 분비. 분리대상 토지니까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 분비,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잖아요. 이거 업종들 상상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 것들. 자,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실내에서 곤란하고.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들이죠.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제가 운전면허 딸 에피소드 이런 것들. 자,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은 다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별로 누진세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의지하는 토지 엄청 많잖아요. 뭐 이거 말고도 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또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뭐 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별로고 1번 정답. 21번 문제 봅니다. 21번 문제는 한번 보여야죠. 자, 얼마나 맞추셨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는 계산 문제라고, 이것도 계산 문제라고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건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200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딸린 토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일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그랬습니다.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은 400,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은 300. 그 정도는 안 하더라고 그랬죠? 상업지역 300, 공업지역은 400. 이 정도 외워두시라고 했는데, 자, 일반 건축물인데요. 일반 건축물은 우리가 일반 건축물 기준 면적을 따지는데 일반 건축물이 기준 면적 이내이면 자 뭐고요? 별도 합산이고. 예? 그 일반 건축물이 우리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 이용공제 풀 때 얘는 면적만 봐요. 위치는 안 보죠?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면적만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이면 자 보고 별도이고 별도. 그 다음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보고 종합합산이고요. 벌것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벌것이 종합합산이었잖아요. 앞동네바라고 돼 있던. 자, 그럴 때 이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여기서 바닥 면적 얼마입니까? 200.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해요. 자, 상업지역은 300, 공업지역은 400인데 여기 공업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400. 자, 그러니까 얼마? 800이요. 그러면 800제곱미터는 기준면적 이내니까 요거 뭐가 되고? 예? 별도 합산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이것도 오해할 겁니다. 전체 지금 1500이죠? 1500에서 800 기준면적을 뺀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종합합산 면적이 되고요. 자, 그래서 700제곱미터는 종합합산 면적이 되고, 자, 그래서 종합합산 상수지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몇 제곱미터? 700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건축물의 속도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 기준면적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재산세, 납세무자, 토지용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22번 문제 보니까요. 자, 잘 맞추셨는데 조금 틀리는데 22번. 다음은 재산세, 납세무자, 토지용 구분. 자, 틀린 거. 먼저 시지역에 주거지역 내 소지하는 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명자. 아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볼 것이 뭐가 돼요? 종합. 그래서 종합합산 면적이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 과세기준 연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입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사용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데,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누구다? 사용자.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합성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누구? 사용자. 신탁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아유, 이건 전국에 1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번이죠.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로 갑니다. 23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3번 문제요. 23번은 잘 맞추셨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며 재산세입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도 나왔었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당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4단계 초과두진세를 정한다.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거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포인트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자,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 합산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A주택, B주택 각각 주택별로 세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당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구분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는 합산합니다. 구분 계산이 아니라 합산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다가 4단계 초과두진세를 정합니다. 주택은 4단 원칙적으로 0104, 0.1에서 0.4%까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입니다. 소유자별 합산 틀려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어떻게 하고? 별도 합산 과세하고,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입니다. 어떤 세율로 지목이 묘진 토지 과세했어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뭐하고? 비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부모님 장례 치르고 형제들 싸우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자기 명의로 등록 안 하려고.
등록면에서 재산세 비과세인데 다만 재산세에서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니까 요거 뭐 한다고요? 별도 합산과세하고 요건 별도 합산과세하고 별도 합산과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목이변 토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시가격이 각각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부담 사항은 다르다. 다릅니까? 네.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이니까 몇 프로? 105%입니다. 우리 세부담 상환, 재산세 세부담 상환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쪽에 재산세 세부담 상환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환이요. 재산세 세부담 상환. 세부담 상환.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몇 프로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입니다. 3억이든 6억이든 초과했든. 근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서 재산세 세분화되어 있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했을 때 몇 프로? 130%. 그래서 주택부는 150% 아니라는 거, 6억 초과했을 때도 130%라는 걸 주의합니다.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고요. 아셨죠, 여러분? 네, 이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쪽에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발생 있는 경우에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한 세율은 작년에 이거 당해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는데 틀렸죠? 그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언제만? 해당 연도, 당해연도만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3년간 적용한다 땡이고요. 23번, 2번 정답입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는 또 역시 잘 맞히셨는데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준액에 공정시장가율을 곱하여 산정가율을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부동산에 한해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율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려요. 부동산은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 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공정시장가율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가율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고? 70%고 70% 곱하고 주택은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고급주택은 몇 프로고? 60%고 좌우지간 곱한 금액입니다. 2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과세 표준은 개인 소유와 구별 없이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법인 소유도 무엇을 기준으로 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이고 분비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중대 건비고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현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율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다. 여러분 별장이라고 해서 70% 공정시장가율 곱해요? 아니에요.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시가표준액에다가 재산세 공정시장가율 똑같아요. 주택 몇 프로? 60%입니다.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25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고 24번은 그 다음에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문은 올해 2021년 신설 규정이죠. 네, 개정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종부부동산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에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면 그 해당 신탁주택의 재산에 토지도 똑같아요. 신탁주택이든 토지든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까?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올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면서 신설된 규정이라 꼭 알아두십니다. 재산세도 똑같이 나와요. 자, 신탁한 재산인데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 수탁자는 신탁 재산으로서 그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부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1번 그래서 이거 정답입니다. 2번 지방세법상 사실성재산에 해당하는 별장과 분리상 토지는 과세상이 아니다. 자, 별장,
이미 재산세에서 4%를 고유가세 했으니까 제외하고 종부세에서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자, 종합과 별도 합산대상 토지만 대상이고 토지 중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고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고주택 한 채만 있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든가 국가 등록 문화재주택 같은 문화재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죠. 그래서 1주택을 수요하는 것을 보니까 1세대 1주택자 보유한별 공제 이런 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4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 과세하니까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건축물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도 좀 틀리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1번이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해서 합감으로써 1세대를 구성할 때는 최초 합감 날부터 몇 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봐서 1세대주택자의 혜택을 줘요? 10년 동안. 혼인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맞고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도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1주택자 신고한 경우에는 단독 소유 1세대주택과 똑같이 과세표준 추가공제 5억 받을 수 있고 기초공제 세액계산 규정 적용합니다. 단독 소유 1세대주택과 똑같이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5억 원 공제하고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단독 소유 1세대주택과 똑같이 5억 원을 공제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주택자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거, 즉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 특례 이거 즉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비교해드리고 일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쪽에 정리해드릴게요. 이쪽 쫙 와서 그렇구나. 문제는 일단 풀어보고서 다 해보세요. 필기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다시 죄송합니다. 자, 오셔가지고. 그래서 요거 2번이요. 맞습니다. 맞고. 3번.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이를 공제한다. 이중공제 방지준칙상 요거 이중공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 빼는데 다만 작년 시험에도 정답지로 나왔지만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있을 때는 가감 조정한 된 세액을 공제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그 세액을 공제하는 겁니다. 하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자, 맞습니다. 4번 1세대 2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일연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1세대 2주택자는 이런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세대 1주택자야 돼요. 그리고 몇 년 보유해야 돼요? 5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자,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 안 해줘요. 토지분 안 해줘요. 1세대 1주택자 원칙적으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또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만 이런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이상?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20%, 30%, 40% 이런 식으로 연령에 따라. 보유기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중복공제 허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됩니다. 2주택자 안 돼요.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거주자일 땐 주소지고요.
어떤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필기를 좀 해드리려고 아까 여러분요 그 얘기요. 아까 어떤 거냐면 2번 지문에 대한 거 좀 1주택자 부부 공동소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와 적용받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드리고 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부부 공동소유 소유 1세대 1주택 자 특례입니다. 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무서에. 자, 그랬을 때 일단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례를 적용했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미적용의 경우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대입니다. 납세무자 특례 적용할 때는 누가 되느냐? 둘 중에 지분이 큰 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부부 중에서. 근데 동일하다, 균등하다. 자, 동일하다. 균등할 때는 지분이 균등할 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냐? 부부 각자.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 부부도 따로따로 세대별 합산, 부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각각 과세하니까 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부부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제되는 금액. 자,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제 금액을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를 신고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해요.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시 합한 금액에서 추가 공제 얼마요? 5억 공제하고 3억이었다가 이번 9월 14일 날 5억 공제로 바뀌었죠? 5억 공제하고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요? 이게 이제 추가 공제 기초 공제가 3억이었다가 이번 9월 14일 날 바뀌었죠? 5억으로. 자, 그래서 5억 공제하고 여기서 또 얼마를 공제? 6억 공제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입비율 몇 프로? 95% 곱해서 구하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이다 이게. 자, 12억이다 그러면 12억이다. 그러면 얼마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공제를 받아요? 11억 공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11억 공제 받고. 자, 그래서 11억 공제 받고 여기서 이제 공정시장 여기다가 95% 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12억에서 11억 빼면 1억이고 거기다 95% 곱하니까 자,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가 돼요? 여기서 9,500만 원 되는 거예요. 결론은 9,50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자가 6억 원씩 공제받습니다. 6억씩. 네. 그래서 각자 6억씩 공제받으니까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지분이 균등하면 얼마까지 실질적으로 과세되잖아? 12억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부 공동소유인데 자, 12억이다. 공시가격 12억이다. 그러면 지분이 균등하다. 얼마씩? 6억씩 공제받으니까 실질적으로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잖아요. 개인은 얼마를 초과해야 돼? 6억을 초과해야 되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개인 주택분은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어떤 간에 각자가 6억씩 공제받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을 1주택자로 신고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혜택 있잖아요. 그래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하니까 연령별 공제, 연령별 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자, 요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되죠? 80% 범위 내 중복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보유한이 길면 둘 중에 한 사람을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과세표준 결정 시에 11억 공제 받고 여기는 이제 각자 6억씩이니까 실적으로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지만 여기는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80% 범위 내에서. 근데 미적용, 특례 적용하지 않았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신고 안 했을 때는 자,
그 세액공제혜택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미적용. 이런 연령별 보육연별 세액공제혜택을 못 받아요. 자, 그러니까 12억만 각자 6억씩 공제받고 끝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이가 많거나 보육연이 길면 절세를 위해서는 1주택자 신고하는 게 유리하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주택자들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번에 9월 달에 신고할 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이제 신고 이제 대부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많거나 보육연이 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차이점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나머지 문제들 쭉 40번까지 마무리 문제들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